세계를 바꾼 남자 스티브 잡스. 그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아이패드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죠. 그런 그가 성공하기 위해 읽은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경영 전략서나 마케팅 이론서, 자기계발서는 거의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는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읽은 것은 인문학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지금이라도 인문학을 시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에 인문학을 시작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두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요. 스티브 잡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건 기계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도 단순히 잘 작동하는 전화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사용할 때마다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맥북의 곡선 하나하나, 아이패드의 두께, 심지어 제품 상자를 여는 경험까지 모든 것에 예술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잡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책을 탐독했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인도로 수행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자가 왜 철학책을 읽지? 하지만 잡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맥의 아름다운 폰트, 아이폰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애플 제품 특유의 감성, 모두 인문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인문학 및 예술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환희에 젖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무엇일까요? 인문학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영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가지 단계를 따르세요.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하루 1시간 독서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렇듯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다릅니다. 인문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인문학의 힘입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왜 컴퓨터는 네모나고 회색이어야 하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전화기에는 버튼이 있어야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음악은 CD로만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아이맥을, 아이폰을, 아이팟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수님, 올해 70세이십니다. 정민수님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민수님은 5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2년은 그저 쉬셨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TV도 보고 손주도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다인가? 앞으로 20년을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문학 강좌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읽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내가 무슨 철학을 해? 어려울 텐데.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첫 수업은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민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선생님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질문만 했습니다. 그럼 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은 일이란 누가 정합니까?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민수님은 당황했습니다.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계속 물었습니다. 강의는 12주간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이 정책이 정말 정의로운가? 자녀와 대화할 때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가? 심지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도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님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저는 답만 찾았습니다. 시험 문제의 답, 업무 처리의 답, 인생의 정답. 하지만 인문학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을. 질문하는 순간 나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벌써 70세가 되었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고 느낍니다. 스티브 잡스는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기능이 중요했습니다.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나? 성능이 좋은가? 가격이 저렴한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감성을 원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기분이 좋은가? 나를 표현해 주는가? 아름다운가? 태양의 서커스가 매진되고 헤비메탈과 오케스트라가 만나고 자동차의 디자인이 성능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감성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감동하는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인문학을 공부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같은 것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말이지요. 서울에 사시는 김은주 할머니 72세이십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시느라 바쁘셨죠.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막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우리 동네 인문학 독서 모임 있는데 같이 할래? 김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어려운 책 읽으면 이해나 할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첫 책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읽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안나. 사회의 시선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안나.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안나처럼 갈등했었지. 나도 선택의 기로에 섰었지. 다만 나는 다른 길을 택했을 뿐. 3년이 지난 지금 김은주 할머니는 30권이 넘는 고전을 읽으셨습니다. 독서 모임은 할머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대로 생각하면서 산 건 이 3년인 것 같아요. 인문학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질문하면서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이것이 정말 옳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세상이 더 넓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해가 돼요. 제 인생도 더욱 소중해 보이고요. 여러분,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인문학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조건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질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으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인문학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을 나눠주세요. 사색연구소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사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